네, 오늘은 이타심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행복에 대한 설명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핵심은 삶의 가치의 핵심은 기분에 있다는 것이고 그 기분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기분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이 좌지우지되고 그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분비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타심이라는 것과 이 행복 호르몬 간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타심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나쁜 일을 했을 땐 사실 피해자가 없음에도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불편함, 양심을 우리 마음속에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죠. C.S. 루이스가 그렇게 변증하곤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얘기에 별로 동의하진 않고요. 우리는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횡단보도를 위험하지 않지만 무단횡단으로 건넜을 때 부끄럽고 누가 볼까봐 민망하고 얼른 지나가게 되는 것일까? 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선 먼저 나라는 개체는 어떤 삶의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하고, 이 이야기가 서글프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라는 개체가 가진 감정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 그리고 이 사회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종이 번성하고 활발하게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겨난 보상 프로세스라고 저는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 사회라는 것이 매끄럽게 잘 돌아가고 활발하게 번성하려면 이타심이 많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더 많다면은 이 사회는 활발하게 번성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중심으로, 이 개체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회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남을 돕는 사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타인을 돕는 사람에게 포상을 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문화가 계속 발전하고 교육으로 이어져서 우린 초등학생 때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조금은 나쁘게 말하면 세뇌되어 왔죠.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쓰레기를 하나 줍고 집으로 돌아갈 때 왜 우리는 뿌듯함을 느끼는 건가? 저는 그것을 세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이 분위기에 세뇌되다 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옳은 일을 했을 때조차 제 자신이 저에게 박수를 쳐주게 되는,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문화가 세뇌되어 형성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걸 신의 존재로서 증명하려고 든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보다 조금은 건조하지만 이런 논리로 설명을 했을 때 저는 더 쉽게 납득이 된다고 믿어요. 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남아지게 되었는가?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포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포상이 되어졌을 때 행복을 관장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게 되는 이 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이타심을 표현했을 때 행복한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진화해 온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양심이라는 것까지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로 인한 진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타심이라는 것은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타심은 사회보다는 더 나아가서 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세르토닌, 엔돌핀, 도파민 같은 것이 나오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그걸 러너스 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시 시대 때는 인간이 사냥을 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두 발로 달리는 이 효율을 통해서 체력적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며칠에 걸쳐서 쫓아가서 그 동물이 지친 후에 잡게 되는 사냥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진화할 수밖에 없냐? 달리는 행위를 할 때 행복 호르몬들이 나오게 해서 이 수렵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영양분을 섭취하여 살아남는 것에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서 우리는 달리지 않으면 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여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달려라, 햇빛을 보고 많이 움직이고 해야지 그런 게 나온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아이디어에서 이타심을 해석해 봤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개인의 개체의 존재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종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 종이라는, 인간의 종이라는 것이 번성하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대되려면은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인간, 이 행위를 하는 인간에게 도파민과 여러 행복 호르몬들을 보상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오면서 한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개미 그리고 공작입니다. 공작새. 공작새는 그렇게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는 것에 불리하지 않나? 적의 눈에 잘 띄는 것이 불리할 텐데 왜 저 깃털을 아직도 가지고 진화에 성공했을까? 생존하는 데 성공했을까? 라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고, 또 개미나 벌들을 보면 자기 개체의 생존보다 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희생하는 개체들이 나와요. 이게 진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같은 거였는데, 첫 번째, 공작이 화려한 깃털을 아직도 가지고 생존하는 이유는 성선택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즉, 진화라는 것은 결국 암컷에게 선택받아서 교미를 통한 번식이 일어나야지만이 다음 세대로 DNA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먹고 남의 것을 뺏는 것만큼 중요했던 것은 내가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선택으로 이어져서 자손을 번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개미가 자신을 희생해서 이 집단을 보호하는 것에 희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그 개미 한 마리의 중심으로 계속 연구를 하니까 해석되지 않았지만, 개미라는 그 종이 더 번성하고 더 활발하게 번식해 나가기 위해선 일종의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 희생양의 입장에서는 종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들리겠지만,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이 문장처럼 유전자, 종의 관점, DNA의 관점에서는 이 희생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인간이 개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라는 개체가 소중하지 않나? 존엄하지 않나? 특별하지 않나?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서 너무 슬프다. 이런 상상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많은 문제들이 풀리지가 않았는데, 개체가 아닌 사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를 넘어서 종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왜 이타심, 양심이라는 거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왜 남을 도와야 되는가? 왜 남을 도와야 행복해지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이 종이 번성하고 진화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개체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타심을 보이는 이 개체들에게 보상의 프로세스로 행복에 관여된 호르몬들을 분비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즉, 우리는 이타심을 보일 때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고, 그 호르몬은 우리에게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느끼게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얘기일 테고, 결론은 간단하죠. 남을 도우면 내가 행복하니까 돕는다. 또는 뭐 남을 도우면 그 사람도 날 도와주니까 언젠가 보상을 받는다. 사실 다 같은 얘기죠. 하지만 저는 이 정확한 프로세스가 좀 궁금했다. 단순히 그냥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온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왜 내가 남을 도와야 행복해지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논리적인 답변을 지난 몇 년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없더라도 남을 도와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자 같은 거 아닙니다. 상 받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좋은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들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진다.